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라서 오늘 영상을 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증시에 대한 추세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주도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증시 흐름 보시면, 자, 긴폭으로 지금 거의 뭐 7월 11일부터 계속 박스권 장세 이어져 오고 있죠. 뭐 강한 돌파 나왔다가 또 빠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돌파 나왔다가 빠지고, 이런 흐름에서 개별 종목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증시가 강세 흐름으로 전개를 되려면 주도주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좀 주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기존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사실 뭐 증시를 주도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9조 원을 돌파했는데도 지금 강세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는 결국 무엇이냐면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3분기, 4분기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보여져야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반기에 HBM 공급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의 6세대 HBM4라든지 공급사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현재만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 4분기에 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30만 원에 대한 돌파, 그리고 30만 원 중반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보다는 삼성전자에 주목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어도 3분기에 그리고 4분기에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3분기에는 한 8조 원 정도 규모,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는 이 9조 원 정도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고가를 치고 살짝 내려오는 SK 하이닉스에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삼성전자에 베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자, 현재 디램 쪽, 그리고 낸드 쪽, 그 다음에 뭐 팹리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쪽에서 확실한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좀 저점을 찍고 살짝 그냥 반등하는 정도의 느낌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소,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좀 공격적인 구조적인 개편, 그리고 공격적인 방식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도 주가가 강세 흐름을 못 보여줬던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관세에 대한 협의 쪽이 나오고 있는데 동맹국 쪽에서는 한 10% 중반, 10% 초반에서 한 15%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결국에 LNG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떨어졌죠. 자, 이게 왜 그렇냐면 1분기에 관세에 대한 우려심 때문에 지금 북미 쪽에서 선구매 효과가 나오면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몰렸던 케이스고, 자, 그런데 2분기에는 선구매 효과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런데 매출액은 또 괜찮았거든요.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쪽에 대한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다. 자, 왜냐하면 1분기 선구매 효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영업이익은 안 좋았지만 매출액은 늘어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강세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에서 바로 삼성전자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은 결국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LNG 쪽 주목해봐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쪽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이 결국에 실적주거든요. 지금 조선주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전력 쪽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올라오는 게 결국에 실적이 받쳐주는,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상향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뭐 증권주라든지 지주사들 조금 쉬어가는 흐름,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6월달 초중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실적주들 특히나 조선이나 방산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증시가 계속적으로 기대감만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에 있어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잠깐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때는 결국에 실적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실적주들 특히나 조선, 방산,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터주, 이런 실적주들은 항상 눌리면 매수하는 기회로 구독자분들이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LNG 쪽 관련주 체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세아제강, 그 다음에 넥스틸, 그 다음에 휴스틸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동양철강까지 네 종목 좀 주목해서 보시고, 물론 시가총액이 좀 낮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시는 방향 가셔야 되고, 이제 관세 협의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까지 플레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리고 항상 조선 쪽에서 강조 드렸던 게, 하나오션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매수가까지 솔직히 잡아 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7만원대 초중반 내려오면 이건 하나오션 사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하나오션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플레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항공우주도 2분기가 아니라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거 누구든 아실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자, 그럼 결국에 한국항공우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엔터주는 대부분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YG엔터라든지 SM 눌리면 편입하는 흐름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고, 하이브는 지금 방시혁 회장의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SM과 YG엔터 위주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효성중공업 전력 쪽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건 누구든 알고 있지만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또 부담감이 있는 자리다. 자, 그래서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왜냐하면 전력 사이클, 특히나 이 변압기 사이클은 지금 단기간 끝날 게 아니다. 27년, 28년도까지 실적 향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특히나 2차전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실적 발표, 특히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좋지 못했죠. 자,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확인을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제외하고도,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의 가동률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권 잡고 살짝 올라오는 그런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대세 상승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데이터로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천천히 좀 추세를 보면서, 만약에 윗구간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대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신규 매수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데이터에 대한 확인 계속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맥점 구간 잡히게 되면 바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그리고 삼성전자 1차 벤더에 대한 집중도 지금 주목해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보다는 제가 요번 주에 시간 될 때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관련된 관련주도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주까지 관세에 대한 협의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 흐름 최근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에 대한 급격한 급락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개별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좀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지 잘못 매매하셨다가 지수는 크게 변동성 없는데 계좌만 순식간에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좀 조심하셔서 판단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리듯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수 대비 계좌가 올라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개인 번호 적어둘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회사랑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관리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